요인이 되고 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로고는 이제 종종 노출돼서 보시니까 이제 익숙하시죠? 네, 색상은 한국의 고려대학교 색상과 스탠포드 색상인 다크 레드를 썼습니다. 약간 좀 열정적이고 정열적이죠? 네. 사람은 기다리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강태공처럼 기다리고 이렇게 있다 보면 시기와 우연이 맞으면 누군가가 찾아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는 움직여야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 시간에 잠깐 휴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감사하시고 또 아까 행복을 막 외치시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에너지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 에너지로 하루의 일은 한두 시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하루에 일어나 아침부터 일하실 것 같지만 그 정확한 집중되는 시간, 집중력이 발휘되는 시간은 30분, 1시간, 2시간이면 그날의 일과를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이런 모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회사는 대부분 기술진들이라서 모이면 시들시들해요. 컴퓨터 앞에서 프로그램 앞에서 작동하다 보니까 이런 격려적인 게 없어서 다음번에는 한두 명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제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몇 점 뿜어내시는 분들한테 한번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더 사운드 스미스고요. 회사 자체의 아이템 브랜드들이 요즘에 한국에서 1등하면 세계에서도 1등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우리가 예전에는 일본이다, 독일이다, 미국을 따라가는 쪽에서 지금은 리드하는 쪽으로 점점 기술력들이 발전되고 있고요. 한 번에 젊은 사촌동생이 와서 미국에서 어린 나이에 아빠가 외국인이어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딴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옷을 잘 입었었대요. 근데 여기 성균관대학교 이제 외국인 학생으로 와서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옷을 너무 잘 입어가지고 대학생들이 너무 잘 입어가지고 자기가 주눅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의 한국의 경쟁력은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약간의 자기의 자부심, 오만이라던가 그런 경우, 기만이라던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한번 박차고 나가보면 세상이 어때요? 없더라는 겁니다. 네. 박차고 소리치고 나가면 세상이 되게 벽이 안 무너질 것 같았지만 받아들이고 알려지는 경우들을 경험한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툭툭 던지는 겁니다. 내가 꼭 이것을 던져서 내가 청력관리, 이런 보청기, 아니면 이런 자세에 관련된 사업들을 어렵게 생각하고 신중하고 한 명당 승률이 100%씩 노린다면 되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한 보청기 샵에 한 달에 3대만 팔아도 보청기 샵은 운영됩니다. 하루에 사람이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해도 300만 원 가져가기 쉽지 않은데 불구하고 3대 팔면 그만큼의 수익이면 그냥 편안하게 그 대신에 많이 시도를 해야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단순하고 쉽게 좀 열정적으로 알리시기만 하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전시인 회사 이어로직이라는 업체였어요. 이어로직. 뒤에 시계를 잡은 업체, R&D 업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도 되고 또 정부한테 보답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한 2,000군데 정도의 그 벤처 회사들한테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앞으로 전도 유명한 미래 산업의 한 가지다. 의료 산업이 굉장히 규모가 커져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열정은 나이로 환산할 수 없죠. 지금의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지만 앞으로 의료 산업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 한국의 경제의 6%, 7%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분들이 많지 않고 이렇게 열정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에 우리한테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보건복지부 또 기타 정부기관 7개 기관에서 이어로직이라는 업체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발전 가능성에 조금의 도움을 줬더니 세계적으로도 이런 업적을 남긴 업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한마디로 지금 저희들이 청력에 관한 보구기술, 개선기술 그런 것들은 세계에서도
전무했던 것들을 새롭게 페이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게 길인 거예요. 그동안에 왔던 사람들이 남들이 갔던 길을 가는 것은 어때요? 좀 쉽죠. 발자국이 있고 또 눈밭을 다닐 때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요, 귀여움은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만에 한 분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제 얘기에 경청한다는 얘기는 다들 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을 놓치고 있던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15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정수기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을 사 먹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누가 다 하고 있죠? 대기업이 다 하죠. 왜요? 돈이 되니까. 네. 시장은 누군가가 선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화장품도요, 안 바르면 좋대요.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만들면 보호가 되고 잘 쓰면 관리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된다고 자꾸자꾸 매스컴이라던가 만들어지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동동구르모 하나만 있어도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청력에 대한 시장도 앞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피부관리사들이 전국에 10만 명이 넘게 갔는데 다 피부관리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미용사 자격증이 있지만 다 미용사로 활동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청력관리사들이 시장이 굉장히 커져갈 건데, 그것은 시장이 많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활동하다 보면 사람들이 관심 밖에 있었던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어로직이라는 업체로 10여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시장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장벽은 치료에 대한 권한, 또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의 문턱이 너무 높더라는 겁니다. 그쵸? 네. 굉장히 그런 면에서 아쉽지만 그 터널을 어떻게 보면 하나씩 이겨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승소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5월 28일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름을 좀 심심하게 적자 해가지고 이름을 소리대장간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충북지역 스타키보청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미국에서 건너온 회사인데요. 미국에서 회사인데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업체 총판장님이 이름 한번 들어보고 회사가 부실하는 겁니다. 자기네들 모든 제품들은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소개만 하는데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제품 소개만 하는 업체들의 한계성이 있어요. 소리 대장간은 뭔가 있어 보인대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청주에 와가지고 자기한테 충북에 나이도 젊더라고 39인가 저한테 한두 살 정도 차이 나는데 꼭지 한번 돼가지고 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도움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름 하나가 갖고 있는 경쟁력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인터넷에서 심심하실 때마다 소리대장간 치면 램피 테라피하고 같이 동방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소리대장간을 계속 광고 매체에다가 노출되는 순간 또 이렇게 램피 테라피에 연관돼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내에서 인증 마크를 다 받았어요. 이 보청기는 다 팔 수 있는 겁니다. 다 파실 수 있으세요. 네, 어디서든. 이 인허가 받는 게 되게 쉽지는 않죠? 네, 인허가를 다 받아놨습니다. 임상은 서울대 의과대학, 중앙대 의과대학, 삼성의료원, 미국 국립의료원,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임상을 마쳤습니다. 임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그냥 내 감성에 의해서 전달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먹고 이걸 입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했을 때 상대들이 그런가? 해가지고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임상 과학적 증거 자료들은 상대의 설득력을 조금 높입니다. 그러시겠죠? 네, 우리보다는 조금 더 권위 있는 기관에서 먼저 임상을 마쳤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이 이제 세상에 알리는 이 필드, 대중에서 체험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5년 전에는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DB를 한 580명 정도, 1년 동안에 580명 정도를 해서 그때의 임상 결과는
82.3%였어요. 80%가 넘었어요. 10명 중 8명은 개선에 없이 복구를 하는 능력들을 가졌었는데 스탠포드에서 좀 더 까다로웠나 봅니다. 좀 더 나중에는 이제 퍼센트가 나올 텐데요. 예, 청년 임상이 783명. 네, 5% 정도 임상률이 좀 떨어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것도 효과가 10명 중 6, 7명 효과가 난다. 어떠시겠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이라는 것은요, 임상 기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2주밖에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3주, 4주 한 번 기가 나빠지는데 시간이 갑자기 큰 소음성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고 일시적인 이명 증상, 급발성 난청 증상 같은 걸 벌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는 우리 노화하고 비슷합니다. 천천히 많은 시간에 의해서 안 좋아지는데 그것을 빠른 시간에 하루아침에 하는 것은 수술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수술이라는 개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걸 하기 전에 세상이 과학적으로 통념상 한 번 나빠진 기는 좋아질 수 없는 게 우리들의 통념이었어요. 그렇게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병원에 가면 청각이 손상된 것을 란이라고 하는데 청각세포가 손상됐습니다. 근데 저희 업체도 물론 죽은 거는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은 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죠? 네, 지금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분이 아직 안 오셨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어가는 세포, 노화되어가는 세포들을 자극을 시켜서 복구시킨다, 개선시킨다라는 역할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전화를 저한테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죽은 세포를 갖고 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희들은 과학적 기기란 말이에요. 과학적 기기. 물론 저희들은 발굴은 하긴 했지만 자연에 있는 현상을 발견한 것 뿐이에요. 자연이 어때요? 회복 능력이 엄청나죠. 바다에 엄청난 오물이 와도 자연이 만들어지고 또 원전 같은 것들이 파괴가 돼도 세월이 지나면 복구가 되잖아요. 과거에 개천에다가 수로를 만들지 않고 다 개천으로 버렸을 때 자연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수로를 개천 옆에다가 놓고 자연 그대로 상태로 뒀더니 개천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합니다. 사람도 그런데 그러한 발견 과학적 방법으로 자극을 줬더니 개선의 여지가 있더라.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깜짝 놀랄 결과들을 만들었고 기동안에 있었던 그동안에 한 번 나빠진 기는 회복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 과학적 명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진 건데 먼저 알고 있는 겁니다. 아직 세계적인 발표가 없었어요. 세계적인 발표는 10월 말쯤에 한번 내년 본격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정보라는 것은 약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비인후과 학회, 또 신경학회에서 먼저 발표를 일어난다고 합니다. 스탠포드에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통념을 깨야 되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통념을 깨는 것을 제가 알았다 하더라도 아까 보면 저보고 박사라고 하는데 전 박사가 아닙니다. 물건을 잘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회사의 구조와 마케팅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제가 발표하면 시시하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 의학 박사들이라던가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스탠포드라는 권위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이슈가 만들어지고, 이번에도 안타깝게 노벨상을 한국에서 놓친 것 같은데 기초과학 쪽, 기초공학 쪽으로 가서 몇 분이 몇 기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원천 기술자, 제가 늘 니오로지 회사의 곽상엽 박사님, 그분하고 몇 분이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답니다. 사실상. 네. 이거 보청기예요. 이게 제가 진단기 설명하기 전에 진단기 잠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미세청력 진단기는요, 우리가 따님이나 자녀들이 왜 이탈되고 사춘기가 발동하면 부모님이 너 왜 그러지? 못 살아, 원수 같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친구의 뭔가 원인과 진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국민학교 때는 굉장히 친구들하고 막 잘 어울리다가 어떻게 하다가 명문중학교라고 갔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성격이 좋은 상황에서 가는 친구들이 사귀기가 어려웠던 게 약간의 신생학교다 보니까 막 엉뚱한 친구들도 와서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왜 엉뚱한 얘기를 드리냐면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안 좋은 경향들을 막 보이니까 제가 어머님한테 가서 학교 가기 싫다고 막무가내 이렇게 뜨기장을 썼어요. 그랬더니 자꾸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를. 제일 중요한 건 진단입니다. 청력 부위 중에 내 달팽이가 안에 어디가 안 좋은지를 진단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진단을 해야 뭐가 나와요? 처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기를 안 간다고 학교도 안 가고 학교 간다고 그러고서 어디도 이탈되고 있다가 이제 형이 학교를 안 가고 그냥 무섭게 때릴 줄만 알았는데 형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들도 만나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진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학교에 복학해가지고 또 열심히 생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들한테 나갔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구나가 이 기기를 다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글씨 쓸 수 있는 힘만 있으시면 하실 수 있어요. 버튼을 누를 수 있으시죠? 네. 버튼만 누르면 기계 작동이 굉장히 쉽습니다. 기존 병원에서 하는 것들은 그 자동 기록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그 피드백, 자극을 줘가지고 상대가 반응을 보이면 그걸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사람은 기계보다도 좀 더 정확할까요? 어느 정도의 공식만 대입되면 기계가 훨씬 잘 돌아갑니다. 농성도 안 부리고 또 감성도 없고 일을 제 역할을 잘해요. 이 기계는 자동 기록 방식이에요. 또 하나는 좌측기 우측기에 대해서 랜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막 자동으로 주는 거예요. 속이질 않아요. 보통 2분에서 2분 30초면 여기 계신 분들의 귀를 지금 병원에서 검사하는 형태처럼 방식을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시력 검사하듯이. 좌측기 2.0, 1.5, 0.3, 0.5 이렇게 나오죠? 시력 검사하면. 시력 검사도 오래 걸리죠? 보통 한 10분, 20분씩 걸리잖아요? 그리고 안경 사려고 하면 보통 30분 이상 소모가 됩니다. 네, 이 기계는 자동, 랜덤 방식의 기록 방식이다 보니까 2분에서 2분 30초면 기존 병원에서 하는 15분에서 20분 정도에 하는 방식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계 자체는 보험 수가가 나옵니다. 병원에 입점이 됐으면. 그럼 공식화된 제품인 거라는 거예요. 식약청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 등록돼가지고 이 기계로 검사를 받으면 좋습니다. 대신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거나 그럴 이제 앞으로 많아지실 거예요. 누가 찾으면 현장에서 가져가지고 그 집에서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느 정도 집에서는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꼭 진단실 같은 데 안 하셔도 상대 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는데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까 버튼 누르기만 하면 한 번,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사람은 30명, 50명, 100명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돈을 받고 하면 진단은 그 권리가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있다 보니까 그 권리는 우리한테는 없지만 우리는 상대의 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만 내리면 뭘 권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기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방식을 갖고 있는 기계를 개발하는 업체는 한국에 없어요. 아쉽게도. 왜 개발하게 됐냐면 저희들이 청력 개선하는 이 기술을 입증하려니까 기계만 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는요 6채널 밴드에서 8채널 밴드만 해도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데 잘 기억하세요. 이 기계는 34밴드, 64밴드 그리고 134까지 자세하게 청력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청력 검사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그래프 갖고 계시죠? 보통 지금 6단계로 이렇게 그래프가 꺾여 있을 거예요. 그것을 11단계, 34단계, 64단계, 134단계로 나눠서 검사한다면 내 귀에 대해서 더더욱 잘 알 수 있겠죠. 이 기계를 잘 활용하면 상대가 이명이 어느 대역대, 이명이 뭔지 아시죠? 귀울림 증상인데요. 귀울림 증상은 귀가 나빠지기 전에 오는 신호예요. 근데 이것을 방치해두면 자살할 충동이 생길 정도로 귀에서
기차 소리며 뭐 맹맹 소리며 매미 소리며 엄청나게 커집니다. 한번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안 좋아지는 그런 충격받았을 때 이런 우리 한의원이라던가 또 무슨 그 좋아지는 프로그램들한테 조금만 단순 이명이 왔었을 때는 바로 집중발구돼요. 좋아져요. 이 대역대가 안 좋네 해가지고 자극만 조금 받으면 알람입니다. 알람. 혹시 저도 오늘 아침 5시에 알람을 맞춰가지고 일어났는데 귀에 주파수 대역대가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대역대는 20dB에서 20dB에서 2만 데시벨까지 들을 수 있어요. 2만 넘어가는 돌고래 소리 우리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네, 그거 들으시는 분들은 돌고래하고 친구가 되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 대역대의 주파수들을 요 조그마한 고막 안에 있는 달팽이관에는 12,000개의 유모세포가 있대요. 청력세포들이. 근데 그 청력세포들이 주파수가 다 있어요. 주파수 대역대. 근데 그 주파수 대역대에 이명이라는 부위가, 어느 부위가 알람 울리는 거예요. 알람이라는 것은 알람 좀 꺼주세요. 나를 위로해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알람을 안 꺼지고 그때 그냥 지나가다 보면 이 알람이 다른 데서도 울립니다. 이 12,000개의 주파수 대역대부터 막 복합성, 자백성 여러 가지 막 울리면 심란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정신적 충격까지 받아서 대부분 이명 환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신경정신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 예전에 뉴스에서 내 귀 안에 도청기가 있다 했던 분 있었죠? 그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뭔가 환청이 들리고 심지어 환청이 들리시는 분들도 이명소리인데도 자꾸 그것을 기력이 세력하다 보니까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영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단순한 것은 귀가 회복되면 그런 것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놓치고 하는 일들이 많다 하는데요. 이 검사기로 이명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는 기기예요. 물론 단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 돈을 받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근데 청각관리사로서 자격증이 있으면 관리비는 받을 수 있어요. 피부관리사들이 그쵸? 조금 마사지하고 피부에 대해서 만질 수 있는 것도 자격증이 있대요. 저희가 자격증이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누구를 만지고 돈을 받는다. 이것도 참 세상이 각박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자격증을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추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43년생 없으시죠? 네? 43년생 되신 분이 저번 달에 청각관리사 자격증 받으셨어요. 네. 굉장히 걱정하셨는데 점수도 우수한 성적으로 젊은 친구가 우수한 성적이었는데 그분은 우수한 성적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자격증 받으시면 또 울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샵에다가 사람들 오는데 친구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청각관리사 자격증을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청각관리사 교육은 다른 데하고 틀리게 학교를 다닌다거나 또 뭐 시간을 2년씩 다닌다거나 아니면 120시간, 200시간씩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운영하는 청능사 자격증을 하는 게 아니라 6시간씩 5번 30시간만 배우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것을 다 컴퓨터가 하니까 컴퓨터 작동 방법, 그거에 대한 해독 방법 6시간씩 5일만 배우면 수료증이 나와요. 그 수료증이 있는 한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청력 진단기에 대해서 휴대용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휴대용 제품하고 호환하느냐고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안 맞아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다음 주면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누구나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서 주요 상품 그 의료기기까지 획득한 에피테라피의 제품죠. 코르셋처럼 이 제품은 의료기기예요. 의료기기 판매허가 있는 점검에서는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경도 의료기기예요. 이 보청기는요, 제가 여기다 주문했다가 잠깐 하나 저번 주에 뭐 보여달라고 하셔서 아주 작아서 없어졌는데 정말로 없어졌는데 275만 원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기를 이렇게 귀에다 걸어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가볍고요. 저기 뒤에 보시면 여성들 귀에다가 이것을 귀걸이형이라고 해요. 귀걸이형. 네. 귀석형이라고 해서 귀에다 쏙 넣으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귀가요, 온도가 굉장히 높고 습도도 많아요. 땀도 나면 이쪽으로 막 흐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계는 어때요? 헤드도 땀 많이 나시는 분이라든가 스피커 부분이라든가 마이크 부분에 부식이 되는 경우도 있죠. 뭐가 나오죠? 나트륨도 나오고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귀걸이형은 보청기의 나라 덴마크라는 나라에서도 80% 90%를 이 귀걸이형을 씁니다. 보장률이 적어요. 단순합니다. 귀에 요만하게 생긴 것들이 꽉 막혀있다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보장률도 높고. 근데 한국 분들은, 동양 분들은 귀속형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내가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보청기를. 근데 저런 정도면 블루투스한 것처럼, 블루투스 아시죠? 핸드폰 잘 듣는. 근데 기존의 보청기하고 큰 차이는 뭐냐면 내가 내 귀를 관리한다는 생각. 내가 안 좋아지는 내 죽어가는 세포들을 살리고 개선하고 복구한다는 생각이 치료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장애라는 등급을 뛰어넘을 수 있겠죠. 세상에 아까 말씀하신 보청기 업체 제가 7군데 정도 되는데요. 한국에서 30군데 정도 팝니다. 대한 세기는 세계적으로는 크게 업체가 활성화되는 업체가 아니고 특징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보청기 샵들에 나와 있는 보청기 부품을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외국 회사들만 말씀드리면 전 세계 이 업체는 포낙이라는 업체예요. 덴마크에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런데도 시장이 몇조 시장을 끌고 갑니다. 몇십 조 시장을 끌고 가요.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라는 업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뭐 미국의 스타키, 그리고 이비인후과 가면 요즘에 보청기를 따로 파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자기 1,000명이 또 누구죠? 뭐 와이프 명의로 오시면 청력 관리 같은 거 생각 안 하시고 귀가 나빠지셨습니다. 바로 보청기 하셔야 돼요. 처방 탁 주시면 보청기를 어디가 사야 되는데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권하는 보청기를 하실 수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조금 요즘에는 리사운드라고 이비인후과에 전문적으로 샤린샵으로 들어가는 보청기 샵들도 생겼어요. 대부분 덴마크 업체입니다. 와이덱스라는 또 업체도 있고요. 한국에는 뭐 세리보청기, 금강보청기, 무슨 보청기, 배트벤 보청기 한데 그런 보청기들은 이제 보청기를 취급해가지고 상품을 파는 업체예요. 그럼 그런 보청기가 대단하고 그 업체들의 연역과 그리고 1년 시장 규모가 20조, 30조 정도가 넘어가니까 저희 같은 신생업체들은 뭔가 독특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 보청기는요, 기존 보청기하고 똑같습니다. 가격대는 300만원, 400만원대의 보청기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청력 개선 효과는 빼고 기존의 보청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소리를 증폭시키고 확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세를 교정을 못하니까 이렇게 의료기기를 동원해가지고 교정을 하는 도구예요. 혼자 집행할 수 없는 형태처럼 보청기가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는데 외국은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아주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도 국민소득 울산 같은 경우는 3만 불, 4만 불이 넘었다고 하고 한국도 2만 불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소통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세상과 대화를 하려면 협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전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내 얘기만 많이 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크신 분들, 친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친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사업도 그렇고, 네? 모든 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보청기로 인해서 가족들의 대화. 대부분 저희가 이따가 체험사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보청기를 판단해서 사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가족들이 모시고 오세요. 우리 아빠가 진짜 목소리 안 들리셔가지고, 그 전화하려면 어머님이 답답해가지고 며느리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 안 좋은 사람은 내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뿌리기라고 하죠. 어느 구름에서 비 올지 모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놓으면 그분이 그래? 우리 어머니 우리 한 다리만 거치면 세상 네트워크라는 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6단계만 넘으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이렇게 뭔가로 연결돼서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놓으면 흙뿌리기처럼 많이 알려놓으면 그런 가운데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정말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씨를 뿌렸다고 바로 열매를 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밭가리기라는 게 있죠. 네, 우리 논가리라는 것을 가리를 하고 씨를 뿌리고 좀 기다립니다. 물도 주고 또 햇빛 보게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러나서 나도 모르게 손님을 모시고 와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한 재밌는 것은 어렵지만 보청기를 하시고 좋아하신 분들이 도움이 되신 분들이 소개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한 고객을 신규 만나시는 것보다 새로운 고객, 그 고객이 한 분을 잘 관리하고 케어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모시고 오는 손님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보청기는 생활보호 대상자라던가 장애인 등급을 하신 분들은 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샵에서 판매하실 때. 어느 정도 지원을 받냐면, 지역마다 조금 틀린데, 생활보호 대상자는 보청기 영수증을 갖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병원에서 꼭 진단서를 갖고 온다고 하는데, 병원 진단서 받을 수 있죠? 네, 그 청력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 의뢰서를 갖고 생활보호 대상자는 그 본인이 사시는 동사무소 가시는 거예요. 동사무소 신청서에 따라 이렇게 작성하시면 영수증하고 하면 전액 다 주지는 않고요, 한 20-30% 정도 준다고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장애인이 등급이 있으신 분들, 네, 뭐 비장애만 아니더라도 장애 등급이 있으신 분들이 구매하셨을 때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야 돼요. 영수증 가지고. 그 중에는 이제 검사를 할 때 6채널 밴드, 8채널 밴드보다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34채널 밴드를 갖고 보청기 유무를 판단합니다. 저희가 34채널 밴드는 기존의 일반 병원에서 하는 6배보다 66, 36, 6배 더 자세히 내 귀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시간은 좀 더 걸립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요. 네? 그래도 그 정도 진단이면 한국 내에서 내 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검사 진단들을 갖고 있는 것은 해주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훈련이 다 되셔서 휴대용 진단기기를 다 갖고 다니세요. 어떤 경쟁력이 있으시냐면 진단기를 갖고 계셨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들의 밥벌이가 혹시나 이렇게 조금씩 없어질 수 있죠?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는 소리대장간의 청각관리사들은 34채널 밴드로 청력을 진단합니다 라는 문구만 이렇게 해서 써버리면 그분들이 조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34채널 밴드로 자세하게 진단하시는 병원이 없거든요. 많아야 8채널 밴드. 그러면 우리 5배 이상 더 자세히 청력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기기도 국가가 인정한 기계로 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시간을 더 공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무리가 많이 있어요. 무리가 이렇게 조직 형태가 많고 한 분이 있었을 때는 지원 확률이 높지만 여럿이서 모이면 우리들의 의견들이 관철되고 또 역할들을 또 얻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아까 뭐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뭐 그런 분들 있으시죠, 간혹. 네, 그런 분들은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직접 영수증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그렇고요. 그러면 기존의 보청기 기능을 갖고 있는 데에서 요 튀어나온 거랑 요건 뭐냐? 요게 PSC 기술이에요. 역치호법. 그러니까 저희들의 귀가 개선하는 방식이 뭐냐? 우리는 점점점 귀가 문턱이 높아지는데 그 문턱을 자극해서 내려놓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오프인데요. 이걸 키고 귀에서 그러면 소리가 납니다. 이용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최대한 내리는 거예요. 들릴랑 말랑 들릴랑 말랑해서 더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귀에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문턱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안 들리지만 문턱을 자극하고 있고, 야, 너 문 좀 열어줘 하다 보니까 그 문턱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TSC 기술을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1차선만 남았어요. 이게 3차선이 막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을 했더니 애프터 형태에서 1차선이 내려가죠. 네, 그럼 문턱이 도로가 확장됐으니까 소통이 잘 되겠죠. 네. 이 기술은 전 세계 보청기 최고로 잘 나가고 매출이 크게 나갈 때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청기 가격이 275만 원짜리도 사실상 경쟁력이 있으세요.
가셔서 보청기는 50만원대부터 100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한 90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보통 처음 사시는 분들이 내 몸한테 사랑하지 않고 내 몸을 아끼다 보니까 80만원에서 150만원짜리 사세요. 그러고 사용하다가 3년, 4년 만에 이제 쓸 때는 이게 보청기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보청기를 계속 사용했던 분들이 귀가 어때요? 계속 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 문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문턱이 계속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은 거. 그때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대에 보청기를 합니다. 자꾸 이제 투자하는 게 안 한 거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답답한 것만큼 또 힘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라서.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기존의 보청기 기능이 갖고 있는 것도 300만원, 400만원대의 보청기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TS 시리즈들이 탑재가 됐는데 누구한테 전해질 때는 청력이 도움이 되고 내가 안 좋아지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형태의 것은 가치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격이 아니라. 네. 그래서 하나 사셔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 사서 온 가족이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네, 저 튜브라고 합니다. 튜브. 요거만 교체하고 요거에만 교체하면 나머지 기능이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죠. 네. 일본에서는 그 아버님이 했던 목욕물에 며느리도 들어간다는데 이 정도야 같이 쓰는 거면 하다 보면 근데 또 자꾸 작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재밌는 것은요. 왜 이게 고부가 가치냐면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럼 난 청각관리사도 아니고 보청기 사업을 어떻게 하냐? 진단만 하잖아요. 그럼 진단서를 저희 애들한테 보냅니다. 메일로. 메일이라는 거 아시죠? 네. 우편도 아저씨가 보내는 게 아니라 이메일이라고 인터넷 메일을 보내면 우리 사장님의 진단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그럼 이분이 보청기를 하실 겁니다 하면 6채널 밴드로만 해서 진단서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진단서 보내는 건 메일 보내는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보내니까 다 무료고 34채널 밴드로 자세하게 진단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들은 그분한테 맞춤형으로 기회가 가요. 나는 그걸 받아다가 말을 많이 상담이 중요합니다. 상담은 중요하고 결국에 2분 있다가 걸어주면 돼요. 되게 어렵죠? 네. 안경을 맞추는 것도 이틀 있다가 오라고 하고 하루 있다가 오라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진단서만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 고객의 귀에 맞게 보청기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내가 받아서 귀에다 걸어드리고 결제는 미리 받으셔야 돼요. 네. 지금 어떤 점포 중에는 한 달에 6대, 7대 가는 74세 되시는 할아버지가 있으세요. 여자분이면 제가 이해를 했는데 남자분이 이렇게 사업이 되던 건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그분이 좋아서 하신 거니까 하는데요. 그분은 이걸 막 돌리세요. 좋은 거니까 한 달씩 써봐.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가치를 이렇게 집을 받고 도와줘서 서비스를 계속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보청기 동영상 광고, 동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걸 보내드리면요. 2분 30초도 안 걸려요. 상대한테 귀에 맞춰서. 대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보청기는 요 밑에 건전지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건전지는 A13이라고 하면 다 나옵니다. 보청기 건전지 A13. 네. A13을 넣으면 보청기 건전지를 넣는 순간 보청기는 작동돼요. 온오프가 없습니다. 건전지만 들어가면 시계 넣는데 오늘은 바쁘니까 시계를 안 돌아가게 하고 이따가는 돌아가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핸드폰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보청기 기능을 저하시려면 건전지를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전지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으면 건전지가 작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잘 때는 빼놓으시는 거예요. 잘 때는. 잘 때도 끼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극을 받으시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벽에 의해서 이것도 왔다 갔다 부적으니까 불편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건전지만 들어가면 바로 보청기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분한테 맞게 보청기 보내드리니까 그분한테 맞는 형태. 그래서 고부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귀가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다른 보청기는 귀가 안 좋아져서 다시 찾아와서 보청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은 귀가 좋아지다 보니까 다시 피팅한다 그래서 소리를 낮춰줘야 돼요. 점점. 옛날에 안 들렸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소통도 되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안경점하고 한 점포들인데요. 소리 대장간이라고. 안경점은 모던 안경점이라고 해서 17년 정도 안경점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보청기 샵을 조그맣게 하려고 한림대학교를 2년 동안 다니셨어요. 얼마나 그 보청기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안경점과 보청기 샵이 많다 보니까 해봤는데 저희들 거 제품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진단하는 게 이렇게 빠르고 또 보청기가 단순하다. 세상에 모를 때 우리가 예전에 핸드폰도 귀할 때는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더 가격을 내리는 것보다도 이 수익적인 분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뭔 그림이냐면 폭포 그림이에요. 폭포가 시원한데요. 옆에 글씨를 뭐라고 써놨냐면 들리지 않는데 시원하시겠습니까? 소리가 주는 영향도 많대요. 제 어머님이 늘 딸한테 하시는 얘기 있죠. 여자는 귀로 망한다고. 그런 얘기 아세요? 귀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좋은 얘기죠. 이제 귀가 안 들리면 즐거움이 사라지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전주입니다. 전주에 절전이 지금 잘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직영점인데요. 안에 이제 샵이 이렇게 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대충 찍었는데 역시 소리 대장간 보통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대는데요. 소리 대장간이라고 하니까 이제 보청기를 판매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청기라는 게 있어도 심지어 보청기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런 게 더 좋죠. 이왕에 일을 하는데 내가 보청기 없이도 귀가 잘 들린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어요. 병원 안 다니면 얼마나 자세가 불편해서 병원 매일 다니다가 병원 안 다니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어요. 그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읍점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1층에 가정집을 털어가지고 인테리어를 본인들이 하셨어요. 이렇게 대장간이 움직이는 겁니다. 옆에 이제 노인정 놀러 막 오셔가지고 청력관리를 막 받으세요. 보청기를 하기 전에 청력관리를 좀 받아놓고 하시는 경우들도 좋으시겠죠? 이 기능이 컴퓨터에 입력돼가지고 컴퓨터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센터를 내시거나 이제 샵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해 드립니다. 나중에 휴대용에다가도 그런 것들을 비치해 드리는데 컴퓨터 한 대당 한 명밖에 못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 대 있어야겠잖아요. 그래서 관리는 관리대로 차후에 좀 배우시고요. 이런 데 가면 5대, 6대씩 깔려 있어요. 관리 컴퓨터가. 이것은 이제 저희 점포 중에 이제 대전에 있는 업체인데요. 2층에다가 자기 건물에다가 부담 없이 했어요. 잘 꾸며놨습니다. 안에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또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여기서 커피숍처럼 꾸며놨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이 샵 문화는 어떤 형태냐면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계를 판매하려고 막 성황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간을 제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동네 지나가시다가 피부 관리 받듯이 경락 마사지 받듯이 내가 내 관리 받듯이 나도 청력에 대해서 미리미리 관리하면 지금 잘 들리시는데 이게 70세, 80세, 90세까지 잘 들리시면 더 좋은 일이세요. 즐거움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이 있대요. 그쵸? 어디 이제 법륜 스님의 뭐라 그러죠 이거? 설파를 하실 때 보면 듣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누구의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듣는 즐거움인데 이 듣지 못했을 때는 그런 즐거움들이 점점 사라지는 형태죠. 치아가 없으면 어때요? 먹는 즐거움이 없어서 예전에 그렇게 깍두기 먹는 거를 그렇게 그리워했었던 그렇게 부러워했지 못했었는데 해보고 나니까 좋더라. 그것처럼 듣는 형태인데요. 저희들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포가 한 2호점까지 났고요. 수원점 영통에 이제 저희들이 약간의 이제 변두리에서 시내 한복판에도 점포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는 수원점도 사진 찍어서 영통역 바로 앞에 홈플러스 옆에 이제 밀레니엄 프라자는 2층에다가 있는데 그 병원은 다 병원 건물이에요. 병원 건물인데 보청기가 없더라고요. 유동인구는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1000만원에 80만원인가 90만원 주고 임대해서 카페를 꾸며놨습니다. 집기는 어디 걸 갖다 놨냐면 카페베네 아시죠? 카페베네 집기를 갖다 놨으니까 진짜 커피숍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력관리도 받고 자기 청력 진단도 받고 또 보청기가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청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여기 계신 한 분하고 비슷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이렇게 100분 한 명이 움직이는 것은 1대1이겠지만 이렇게 100분이 하면 100분의 에너지가 아니라 200%, 300% 에너지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깔아서 컴퓨터에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전번에 보청기 기능, 이 기능이 탑재됐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이 기능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히어링 가디, 자기 청력을 보완하라는 뜻이고요. 어디 가나 이 마크가 계속 붙어 있죠? 네, 상자도 이제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도 아니면 티셔츠도 좀 만들어가지고 조금 홍보 차원에서 많이 알려볼 생각이고요. 라디오 방송에서도 송소희 씨면 좋을 텐데, 송소희 옆반 친구, 네, 그래서 국악소년을 통해 가지고 소리를 잠깐을 좀 많이 알릴 생각입니다. 그건 뭐 컬투쇼라던가 아니면은 뭐 채화정, 아니면 아침에 김창완 라디오 방송 같은 데 나오실 거예요. 그럼 저 소리대 장관이 저렇게 이제 세상에 알리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와중에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조직망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센터라든가 가맹점들이 만들어지면서 스탠포드에서 발표가 일어나면 뉴스에서 점점 소문을 내겠죠. 이제 청력도 한 번 안 좋아진 청력도 개선하는 곳이 생겼구나. 그리고 저희들은 보청기를 판매하지만 보청기 판매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자꾸 소리칠 거예요. 반어적으로. 그러면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보청기 시장이 하나에 60만 대 팔린대요. 저희들은 대전 전국에 300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300군데 정도에서 60만 대 중에 6만 대를 저희들이 시장 점유를 했다. 10%. 여기 분들하고 하시다 보면 60%, 70%도 장악할 수 있어요. 그쵸? 못할 건 없습니다. 네, 세상에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어느 정도 지각력만 있으면 기존의 보청기보다는 좋아지는 보청기를 쓰겠죠. 몰라서 그러겠죠. 그러면 대략 10%를 장악했어요. 6만 대인데, 그럼 300군데가 6만 대를 나눠갖는다 치면 한 군데의 점포당 200개 정도. 200대. 100만 원씩 하면 얼마죠? 순이익, 영업이익이 100만 원이면 2억 정도에서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뭐 그거는 차후에 마케팅 관련 이사님들이 더 자세히 풀어드릴 거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청각관리사를 활동을 하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20분 정도만 모이면 여기 대전에서, 부산에서도 교육을 해가지고 관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금토 하면 벌써 4번 받았죠? 다음 주 금 받으시면 5번 받았죠? 6, 5, 30이니까 30시간 수료를 다 받았고, 그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시험 볼 때는 곽상현 박사의 누님이신 곽은희 박사가 오는데요. 굉장히 옆에 있는 것들, 컨닝 같은 거, 굉장히 불법적인 것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그러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너무 엄격하게 사셔가지고 화학과 중이시라서 것 같아요. 화학이라는 게 1 더하기 1, 2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끼리 살다 보면 1 더하기 2는 3도 나오고 5도 나오고 하는데 그 융통성이 없으셔가지고 막 우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옆에 거 잠깐 컨닝하다가. 근데 걱정하실 건 없는 건, 저희들이 컨닝 페이퍼는 아니어도 이렇게 잘 교육한 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뭐라고 족보라고 하죠? 네, 족보 바꾸시면. 근데 너무 문장하고 단만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아셔야지. 숫자를 바꾸면 어떻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숫자만 외우셔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좀 잘 듣는 세상이 싸움이 없고 또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덕망 중에 하나는 정의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듣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소리대 잠깐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받을까요? 질문? 체험사례. 체험사례. 네, 체험사례. 체험사례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체험사례에 대한 정리는. 이 임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뭐 영어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구미에 계신 아주머님, 그리고 대전에 있는 아주머님, 또 이렇게 수원에 계신 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전에서는 이런 분이 계세요. 눈이 장님이시고 귀까지 먹으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없으세요. 가족이. 저요. 직접 하시는 동영상 없습니까? 동영상도 사실 모아놨는데 제가 좀 방송을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옆에서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제 동영상이 아니어가지고 달라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직접 얘기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5월 28일부터 이제 보청기가 나와서 임상이 다 끝나고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월 걸린 거죠? 한 4, 5개월 있었죠? 4, 5개월. 4, 5개월 동안의 상황에서 이제 한 500대 정도가 나갔고요. 체험을 하면 그분들을 보청기를 가시고 계속 우리가 케어를 하고 청각관리사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DB라고 그러죠. 동영상도 찍어놓고 그분들의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그냥 자기 생활 하시지 우리한테 도움된다고 이렇게 설명 안 해주는 경우들인데 저희들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하나는 그분도 장님하고 할아버지하고 몇 분 거는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모집을 해서 틀어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이미사님 총괄본부장님한테 보내드리면 거기서 또 이렇게 따로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말주변이 저처럼 없어가지고 잘하지는 못하세요. 그냥 하지만 감동을 받으셔서 전달하셨고요. 장님이신 분이 귀가 민감해지죠. 근데 귀까지 점점 안 좋아지신 거예요. 보청기를 기존에 쓰고 계셨고 이 보청기를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권장하진 않지만 보청기를 썼더니 점점 이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쓰셨나봐요. 그래서 TSC 아시죠? 그것을 하루에도 1시간 이상씩 2시간씩 계속 문턱을 자극하다 보니까 2주, 3주 만에 20dB, 30dB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청기 없으면 누구하고 소통을 못했는데 이제는 교인이죠. 교인분들이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그분 통해가지고 보청기 많이 나갔습니다. 네. 또 할아버지는 74대 되시는 분은 집에서 TV를 틀면 보통 28에서 25 정도로 TV 소음을 듣는데 굉장히 큰 소리래요. 옆집에서도 들린답니다. 근데 그 소리가 한 달 정도 사용하시고 꾸준히 사용하면서 그분은 저희들이 판권을 준다는 영업사원을 모집했을 때 오셨어요. 영업사원. 그래서 자기가 보청기를 하나 사시고 영업 판권을 받았는데 그것을 안 쓰고 너한테 팔으시려고. 1주일, 2주일, 3주일 교육은 잘 받으시는데 그거를 계속 들고 다니시고 왜 안 쓰세요? 왜 안 쓰세요? 누구가 이제 혼난 거죠. 저희 회사 이제 본부장님한테. 네? 왜 안 쓰세요? 사셨으면 쓰셔야죠. 해서 그분이 2주인가 3주 만에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투자. 나중에 3,500만 원까지 투자하신 분이에요. 네. 써보시니까 자기 계속 조용한 가운데 또 책 보는 가운데 계속 신중하게 듣고 관리를 해서 지금은 TV 소리가 13, 12. 네, 차후에 한번 그분 거는 몇 번 동영상을 찍어놨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조직 비즈니스면 체험 사례 발표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훈련들이 되지 않고 그냥 도소매, 프랜차이즈의 대리점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각 그 대리점에서 체험 사례지 그걸 보는 사람 저희들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행사를 통해 가지고 몇 분이 좀 체험 사례 있으시면 그분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또 모시고 체험 사례를 하면 이제 그런 DB들을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왜냐면 임상은 임상이고 실질적인 분들의 얘기를 드러나야 네, 그런 얘기들이 만들어질 형태고 이제 하나씩 회사가 카메라맨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저희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채널이 바뀌어지니까 가족들이 좀 재밌으신 거예요. 따님이 롯데리아의 디자이너로 있는 부장이고 아들은 토지공사에 서 있었는데 아버님 노시면 뭐 하세요? 해가지고 하나 조그맣게 차렸어요. 여기에는 사진이 안 나왔는데 유성고등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유성고등학교. 접근되셨고 구미에 계신 분은 어떻게 잘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보통 한 달 이쪽 저쪽에 효과들을 느끼세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계속 살 뺀다고 다이어트가 되냐?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 좋아지거나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되면 멈추죠. 네. 그러다가 또 막무가내로 노래방 가고 술 드시고 담배 태우시고 그런 것들이 귀에 영향에 미칩니다.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안 좋아지겠죠? 그럼 또 다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세상이 답답해서 다들 담배 태우시고 술 드시고 노래방 가셔야 되는데 나이트클럽도 다니셔야 되는데 드라이 소리만 해도 여성분들이 이 난청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드라이.
우리가 화장실에서 손 닦고 물 정리한다고 해서 드라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소리가 굉장히 큰데도 그것을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요. 점점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난청과 이면한 자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관리할 때는 어디 가서 케어받을 때는 없는 겁니다. 그럼 보청기, 저희들 보청기가 이명에는 큰 도움이 안 되냐? 적당한 이명.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명에 10년, 20년, 30년 된 이명들이 있어요. 복합성으로 오고 잡음도 심합니다. 그분들은 하나하나 타켓으로 잡기에는 어려워서 처음에 그냥 아주 단순 이명 같은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계속. 자극들을. 그러니까 뭐 난청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을 무조건 다 써서 다 좋아지는 거냐? 그냥 783명, 78%. 네, 미국, 일본에서 건강식품 회사 중에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인 78%예요. 세상에 100%는 없다라는 거죠. 무슨 법칙이죠? 8대2 법칙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신뢰를 가져가면 대부분의 체험 사례는 많이 나와더라는 겁니다. 뭐, 한 가지 장로님이, 뭐 아시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죠. 지금 카메라를 정말 뽑아 드려야 될 텐데, 장로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와이프가 답답해서 대부분 여성분들이 좀 정보가 빠르잖아요. 네. 그분이 모시고 오셔서, 얘기를 드렸더니, 사용하시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받아서 생활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시고 저희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것들 모아서 자료화 해가지고 이제 체험 사례들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이제 일이라고 봅니다. 아까 부탁하신 것은 제가 준비해가지고 이제 전국을 다녀보면서 체험 사례를 만들어 보고요. 또 한 번 더 질문 있으세요? 혹시 의료시비는 이게 이제 보험사 역할이에요. 보험사에서 이분이 장애가 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귀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의료기구로 인정하는데 병원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실비라는 것을 병원에서는 양방에서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네들이 진단을 하고 한 거에 대해서 실비 형태가 되는데 장애 등급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 네. 보험사마다 조금 이 보청기가 실비로 등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보청기는 영세예요. 영세. 저희가 제조를 하잖아요. 여기로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영세율입니다. 이게 의료보정부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세금을 걷지 않아요. 부가세가 없어요. 카드 체크기에는 영세율이라는 걸로 시청자가 끊으면 보청기 판매를 하면 되는데 또 이것도 물어보는 데마다 세무서마다 희한하게 틀리더라고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영세로 있는데 어떤 지역의 세무서는 장애인만 보청기를 샀었을 때 영세가 적용된다. 아니 원천적으로 제조할 때부터 영세인데 거기서 부가세를 받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고 실비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구분이 돼서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